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2일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부지 공장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해 5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JR 나가사키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으며 나가사키 조선소의 공장과 부두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날 폭격음이 마치 대포를 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대변인은 폭발은 오전 11시 10분쯤 발생했으며 선박 지역의 가스 시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선소에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은 페인트 희석제와 용접용 가스 실린더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발 원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선소 측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며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나가사키현 경찰이 직접 나서 기화된 페인트가 발화하여 폭발했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업무 과정에서 회사 측의 과실치사 혐의를 받기 위해 당시 노동 조건을 조사 중인데요. 페인트 작업은 조선소에서 자주 있는 작업인데 정말 페인트 작업 때문에 50명이 다치는 대폭발이 발생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조차 뭔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사고가 발생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어떤 배를 만들고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고객의 요청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배를 만들고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자세한 설명조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던 배는 그냥 배가 아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특히 모가미급 구축함이 건조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장소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블록으로 나누어 조립하는 장소였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단순 페인트 작업이 아니라 군함이나 어뢰 같은 무기를 건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조선소는 일본의 호위함 제조뿐 아니라 어뢰 제조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는 지난 2016년에도 어뢰 제조 공장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신형 어뢰용 엔진이 폭발해 일본을 놀라게 했던 공장입니다. 만일 군함 건조 중 기술적인 이유로 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본 군수산업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페인트 작업을 원인으로 둘러댄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품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딪히고 좌초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사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얼마 전인 지난 1월 10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나즈마호는 항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야마구치현 스오시마 남쪽 세토 내에서 항해 중이던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나즈마로부터 선체에 쿵 하는 큰 진동이 있었다. 항행 불능 상태로 정박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나즈마호는 좌초되자마자 곧이어 스크류 고장으로 운행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함정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나즈마는 배수량 4,550톤, 길이 150m로 승조원 17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나즈마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이상한 것은 이나즈마호가 히로시마 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직후 시험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은 직후에 운항 중이던 호위함이 겨우 수심 7m의 얕은 바다에서 좌초되어 버리자 일본 호위함에 대한 품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호위함 이나즈마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자위대가 다른 배를 보내 겨우 끌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더욱 신경이 곤두선 이유는 호위함 이나즈마호 좌초와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그로부터 8일 후에 이번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좌초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에치고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앞바다에서 좌초해 침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순시선에는 43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날 이시이 쇼에이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런 사고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매우 중대한 사고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시이 장관은 순시선이 순찰 도중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 등대에 접근하다 육지 인근 얕은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스스로 등대에 접근하다가 그것도 얕은 바다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바다에서 떠오르다 상선과 충돌해 승조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당시 일본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해상 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때마침 지나가던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해 잠수함 승조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상선이 잠수함을 감지하지 못했다. 잠수함은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고 충돌했다며 극히 유감스럽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명대로라면 일본의 잠수함은 잔망경을 통해 상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대로 갖다 박은 것입니다. 홍콩 상선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식적으로 바다에서 떠오르는 잠수함이 상선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지 바다 위에 떠있는 상선이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명을 듣고 일본 네티즌들조차 어뢰 발사관 6기를 장착하고 승선 정원이 65명이나 되는 잠수함이면 주변에 대형 상선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추후 당시 해상자위대의 이 잠수함은 레이더를 갖췄음에도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일단 거짓말부터 치고 보는 일본 방위상도 대단한데 기왕 거짓말을 하려면 좀 말이 되게 치는 게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 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며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통신두절로 승조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고를 알린 일은 이미 지난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결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용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가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했는데 이때도 아사시오는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근 한국과 미국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 훈련 사실을 알리는 공보자료에서 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명칭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훈련 소식을 전하며 미 해군 7함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일본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 호위함인 아타고함,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미군은 작년 10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 소식을 전할 때에도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다가 한국이 항의하자 일본과 한국 사이 수역이라는 어구로 대체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공해에 대한 명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이용해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개최하고 의도적으로 일본해라는 글자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통해 해군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려면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라 홍보하면서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자국 해상자위대의 함정들부터 점검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